시스템을 통해 성장을 했고요. 180도가 저한테는 첫 LTO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저는 신제품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를 좀 한 셈이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신제품이 나왔을 때 어떻게 했고 그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결국은 행동력이에요. 이건 뭐 아주 연약가나한 얘기입니다. 예, 이게 말로 하는 일이 아니고요, 발로 하는 일입니다. 예. 과거에 우리가 그 공부할 때 수학을 잘하는 방법, 수학은 엉덩이로 합니다. 앉아서 풀릴 때까지 하는 것처럼 뉴스킨을 잘하는 방법, 네, 성과가 날 때까지 움직이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 틀려요.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만, 예, 알고 그냥 이해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아는 걸 넘어서 깨닫기 시작하면 행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고요. 오늘 그 얘기를 잠깐 또 마무리, 깨닫는 것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에서 공유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자, 잘 보이실 거라고 믿고, 제가 벌써 저는 이제 부부 사업자고요. 제 과거의 그 이력은 생략하고, 2021년도만 말씀드릴게요. 16년 차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천만자 타이틀을 2017년도에 땄으니까 거의 이제 5년 전에 천만자 타이틀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 저번 그 토요일 날 또 많이 보셨죠, 그렇죠? 인파워에서 인파워 했다시피 팀메이트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얘기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2021년도의 화두죠, 그렇죠? 트렌드 코리아 2021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어려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뉴스킨 사업을 이제 23년째 하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하면서 뭐 순탄하게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었었고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노력했었고, 이 어려움, 문제는 사실 비즈니스의 한 그 연속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는 그 2021 그 트렌드 코리아에서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와 닿았던 부분이 뭐냐면, 위기는 부실한 기업을 속아내는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처음 접해보시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저는 뭐 2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위기는 나한테는 기회였다고 생각했고 그 기회를 잘 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그 일에 대한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유스킨에서 왜 BR 2000이라는 프로그램을 냈을까요? 이제 속도감이 이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전으로 뭐 다시 회귀한다는 얘기도 없고요. 코로나 이후로 유지한다는 얘기도 없어요. 앞으로 새로운 변화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는 한 5년 이상 앞당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뉴스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올해는 트렌드 2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년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이 글을 왜 보여드리냐 하면, 희한하게도 우리가 벌써 지금 10개 항목, 지금 트렌드 2022는 뭐라 그러냐면, 내년도가 이민년 범죄이기 때문에 타이거가 될 것이냐 아니면 고양이가 될 것이냐라는 이 알파벳 10개의 단어로 중요한 키 센텐스를 묶어놨어요. 타이거와 캣이라는 건데, 거기서 희한하게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자면 뭐 머니러시, 그렇죠? 우리가 이 엔잡러, 더블잡, 투잡, 내지는 뭐 레버리지, 조금 뭐 우리 생각한 레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뭐 투자하는 개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헬시 프레저, 그러니까 우리가 TR을 할 때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들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약간 작년에는 소외됐던 X세대, 65년도부터 79년생까지인가요? 이 X세대가 이제 다시 Xteen is back, 다시 이 소비의 계층이 X세대로 돌아온다는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like commerce.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요, 이 어떤 그 공급망 시장이 아니라 이제 수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SNS를 통해서 했을 때 이 like 좋아요에서 어떤 그 수요자가 결정되고 이걸 통해서 이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분위기. 마지막으로 내러티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뉴스캐너가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엉뚱한 발상, 그리고 아주 무한한 상상력, 이 무한한 도전과 행동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내러티브 자본이 필요한 거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뉴스캐너와 가장 맞아떨어지는, 마치 이 앨런 머스크의 그 테슬라가 주가가 지금 1,000고지를 넘었죠. 그렇죠? 1,000달러 넘었는데 우리가 무한한 그 이 기업의 경제 가치를 다시 한번 미래 가치 핵심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인데 이 트렌드 2022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그 이 내러티브가 저는 굉장히 와닿아요. 내러티브는 뭐 서술, 뭐 묘사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서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 내러티브는 무엇일까? 저는 바로 메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여러분들의 내러티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오늘 이 시간이라고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팀헬트가 된 지 벌써 10년 하고도 한 3년이 전입니다. 2006년도에 팀헬트가 됐고요. 2007년도에 백만장자가 썼습니다. 유라이프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그 잡지에 제가 위기 속의 기회, 위기 속의 기회, 당신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어려운 시점, 위기지 않습니까?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저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한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도에 천만년대 시점에서 또 유라이프의 인터뷰 기사에서 이런 썼습니다. 위기는 곧 구해다. 제가 위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이유는 위기가 있다는 것은 뭔가 재편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순위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없던 기회가 새롭게 생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의 끝자락입니다. 굉장히 뭐 어렵다고는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큰 기회일 수 있다. 더불어서 이 메타를 통해서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항상 새로운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끝났다가 평탄대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문제는 생깁니다. 그 문제가 비즈니스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겪으실 문제의 총량의 크기가 여러분들의 성공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이 나한테는 극복할 수 있는 한계를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옆에 오른쪽에 이런 그 코멘트 단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굉장히 어려울 때 진짜 꼭 조언해달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조직이 커질수록 문제와 장애물은 반드시 늘어난다. 문제의 크기는 결코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크기다. 당신이 커질수록 소득도 커진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아마 내일 또 새롭게 또 결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11월 17일 날 많은 분들이 불평을 하세요. 그렇죠? 아니 왜 그거밖에 안 만들었냐. 예측할 수는 이게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수요를 훨씬 넘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수요가 이게 이 네크가 걸린 거죠. 그렇죠? 불행히도 내일도 여러분들이 결제한 것 중에서 40% 이상은 아마 결제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원재료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또 12월로 넘어갈 텐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이 지금 메타가 우리한테는 큰 기회였다는 것을 인식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무슨 일을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고 뭐 되겠냐라는 분도 계세요. 자, 누가 성공할까요? 문제가 있으면 모든 문제를 자꾸 남의 탓을 해요. 이 문제는 내가 극복할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심플해져요. 분명히 내일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왜 결제 안 되냐고. 빨리 하셨어야죠. 똑같이 하는 누구는 결제하고 누구는 결제 안 하냐고. 이거는 변명거리가 안 돼. 다만 수요가 충분했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불상사인지라 다음을 기약하시면서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다시 해야 됩니다. 문제는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나한테는
반드시 극복돼야 숙제고 극복한 만큼 성장한다. 극복한 만큼 문제 해결 총량의 크기만큼 성공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가 아니고 1997년도에 이 라이팩이 처음 나왔습니다. 파마넥스도 아니었어요. 파마넥스는 2000년도에 저희가 합병했거든요. 97년도에 IDN이라는 회사를 해서 처음 나왔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항산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듣도 보도 못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건강의 지름길, 신호철 교수도 항산화제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신문지상이나 홍보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이 지나니까 2005년도에 8년 후요. 8년 후 되니까 이 항산화의 개념을 갖고 있는 라이팩이 굉장히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로나민 골드도 항산화 성분 있다고 막 선전한 때가 아마 아실 겁니다. 자, 처음으로 우리가 항산화 개념을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라이팩이 굉장히 좋은 제품.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돌풍을 일으켰던 제품이 사실 라이프팩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통해서 재구매율이 뭐 75%니 뭐 CXS 공정하니 신문에도 굉장히 많이 다뤘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제품으로 또 열심히 사업을 했죠. 2000년도에는 큰 아이템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열심히 했어요. 저희가 2000년도에 처음으로 에메랄드 도전합니다. 제 얘기예요. 저희 부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단 에메랄드를 한번 하자라는 목표를 갖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몰입을 했고, 근데 사실은 방법은 중요치 않더라고요. 목표를 정하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랬죠. 네, 수학을 잘 하시는 분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앉아서 풀릴 때까지 계속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에메랄드라는 2000년대 목표를 정하니까 뭐 결국 사람 많이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전달합니다. 사업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난 사람 중에서 사업할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라이팩 뭐 여러 가지 제품을 했었습니다. 뭐 이넨서, 뭐 바디바, 그렇죠? 바디바 사실 엄청 팔아도 2000포인트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큰 아이템 없었어요. 하지만 목표를 정하고 부딪힌 만큼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에메랄드 어렵게 했고,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아, 목표를 정하면 지키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 주위에도 그렇고 저희 그룹도 그렇고 말로만 내뱉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공수표 띄고, 그죠? 이게 사실은 습관입니다. 목표도요, 자꾸 지키려고 그러면 지켜지는 습관이 있고요. 공수표 띄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자, 이 당시만 해도 이런 큰 아이템은 없었어요. 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메타 같은 그런 큰 제품이 없었다 이거죠. 그런데 저는 뭘 보냐면, 만약에 내가 원하는 꿈을 좀 땡기려 그러면 이런 큰 도가 있으면 엄청나게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나한테 그냥 1000cc 엔진이 아니라 5000cc 터보 엔진이 달릴 수 있는 그런 도가 있으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꿈이 없다면 무조건 꿈을 발견하셔야 되고요. 꿈이 있다면 그 꿈의 크기를 키우셔야 되고, 어쨌든 빠르게, 저희 메타 같은 신제품은요, 빠르게 저희 꿈을 이룰 수 있는 큰 도구입니다. 이거 잘 모르세요. 처음에 뭐 새 신제품 나왔겠네 이게 아니라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한번 나중에 말씀을 할게요. 그리고 저한테 1년도에 처음으로 180도 하이텐 큰 제품이 들어왔습니다. 이때부터는 저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아, 이게 있으니까 되겠구나. 그리고 진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 그 당시 차가 카니발이었어요. 카니발. 저는 과거에 기아에 다녔기 때문에 카니발에 대해서 애착이 많았던 사람이었고요. 카니발을 뽑았어요. 2000년도에. 그러면서 이걸 갖고 거의 전국 반방곡곡에 뭐 2, 3만 킬로 이상을 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카니발이 운전석이 돌아가요. 그러면 차 안에서 미팅을 할 수 있고 해명 가지고 데모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제품을 통해서 저는 블루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제품을 많이 팔았다면, 그죠? 한 번의 블루 다이아몬드는 했었겠지만 지금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때 터득한 게 뭐냐면 제품 전담을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예, 데모도 했고요. 그런데 깨달은 게 뭐냐면 제품을 전달할 때 반드시 사업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사업 얘기한 사람은 제품을 그렇게 쓰더라고요. 제품만 얘기하는 사람은 제품 좋네 그러고
만약에 본인이 다른 제품 더 좋다 그러면 그쪽으로 쏙 가버려요. 근데 사업성을 드는 사람은 이 제품을 검토하면서 쓰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사업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제품을 통해서. 제가 이 얘기를 괜히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메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 전달하겠죠. 좋은 제품이니까. 플러스 사업 얘기하셔야 돼요. 온라인도 마찬가지고 만나야 됩니다. 사업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때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처음으로 저는 이 백퍼스 통해서 큰 제품이 나왔을 때 저한테는 그때는 LTO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LTO라는 개념을 처음 전 느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굉장히 많은 자신감. 또 하나는 결과를 냈습니다. 이 결과를 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수표 안 떼었어요. 2001년도에 저는 블루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지금은 EBA가 되겠네요. 그렇죠? 됐어요. 그러면서 자신감 얻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팀메이트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팀메이트를 한 번도 안 떨어뜨리고 계속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때는 15개의 대리를 만들어야 됐거든요. 제가 요새 이런 걸 많이 봐요. 6개 라인만 하면 팀메이트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죠. 1, 2, 3, 4만 하면 되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그때 15개 열심히 도전했던 분들은 지금 6개 이상의 라인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6개를 목표로 하는 사람은 6개도 만들기 힘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를 6라인에 국한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6개의 팀메이트를 만드는 건 맞지만 무수히 많은 사람, 최소한 배수 3배수 이상의 직계의 대리점을 만드셔야지만이 6라인에 세팅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스를 통해서 저한테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피지라는 나라를 처음 가봤어요. 근데 천막에서 식사했어. 뒤에 천막 보이시죠? 그렇죠? 천막에 뒤에 밥 먹으러 장화 신고 가야 될 판이야. 막 길어요. 왜 그러냐라고 보니까 그 당시에 말라이를 갔던 그 컨셉이 지금 이 피질 같은 컨셉이 지금 말라이 TV처럼 본사에서 지금 25센트를 기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에포크 하나가 팔리면 25센트를 모아서 피지나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 이제 기부를 해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결과치를 만들고 그거를 팀메이트를 전 세계 팀메이트 다 모셔서 그걸 보여줬던 행사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한국의 팀메이트는 8조가 왔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유팀메이트로 한 조 딱 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화려한 팀메이트를 트립을 생각했는데 그때는 좀 실망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추억이 많았던 트립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처음 이 신제품 이 G3로 새롭게 또 진행이 됐고요. 자, 마찬가지로 과거에 이 1997년도에 나왔던 라이프처럼 이 새로운 마이크로 바이오, 그죠? 3종의 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유산균, 그 다음에 신바이오틱스, 퍼플 3종을 통해서 묘하게 과거의 라이펙 항산화의 그런 어떤 출현, 성장 있는 것처럼 저희 이 에이지랑 메타도 과거의 묘한 데자뷰를 전 느낍니다. 이 아이템은요, 허접스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훌륭한 사업기를 줄 수 있고 더더군다나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제 그 LTO를 하면서 야 이게 진짜 또 한 번의 빅히트 아이템이 나오는구나. 스테디셀리가 나오는구나. 이 아이템을 통해서 내년도에 진짜 성장할 수 있는 그죠? 나의 내러티브를 만들 수 있는 진짜 또 하나의 기회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요번에 느껴요. 뭐 7년 연구 개발, 5건의 뭐 연구 실적, 그다음에 334. 요번에 제가 보기에는 이 75333이 최소한 750억 이상의 매출을 1차, 2차에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자, 제가 이렇게 신제품 자꾸 얘기를 드린 이유는 자, 과거처럼 그냥 기존에 있는 제품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설레지 않으실 겁니다. 이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설레임을 통해서 새롭게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그리고 흥분을 통해서 또 새로운 명단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또 뭘 하나 말씀드리고 싶냐면 결국은요. 온라인으로 하든 오프로 하든 SNS 하든 컨택해서 만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결과가 안 나올 것이다. 결국 양에서 질을 만들 것이라는 것은 뭐 이거는 뭐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메타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룹에서 새로운 스타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큰 어떤 그 큰 조직이 또 팀이 나올 거예요. 저는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봐왔고요. 저희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집중해야 될 바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제가 목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도 이거 목표 굉장히 중요하고요. 공수표 안 띄고 계속 행동으로 옮겼던 게 이 준비된 자한테는 진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거꾸로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까지 제품도 굉장히 많은데 새로운 아이템이 나가서 머리만 아프고 공부하다 마는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신제품이 진짜 좋은 제품이 나오면 나갈수록 제가 성장하고 성장에 쌓여서 성공할 수 있는 굉장히 빠른 저한테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여러분들 유스킨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분명히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유스킨 하실 겁니다. 근데 30년에서 성공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좀 곤란합니다. 빠르게 성장해야 되고요. 빠르게 성공하셔서 앞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때 이 메타는 큰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메타를 통해서 목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 사업의 목표.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하면서 이 본사의 석세스 로드맵을 굉장히 충실히 따라왔던 사람 중에 하나고 따라왔던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복잡하게 짤 필요 없습니다. 본사의 석세스 랩에 무조건 많이 참석시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뭐였든 간에 결국 그게 왕도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데드라인 정해놓고 다음에 하지라는 말은 없어요. 테러를 딱 차단시키고 지금 끝장 보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쉽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년으로 미루죠? 내년은 쉬울 것 같아요? 더 어렵습니다. 올해 정한 거는 올해 어렵게 넘었잖아요. 그죠? 마치 등산에서 깔딱고개 넘어가 똑같아요. 넘어가잖아요. 그럼 또 쉬워져요. 이걸 자꾸 경험을 하시라 이거지. 이게 습관화되게 되면요. 조금씩 성장하는 걸 본인이 느끼실 거고 분명한 사실은 내 안에 성취감이 굉장히 큰 자신감을 갖게 하실 겁니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13년, 14년 전에 제가 이제 잡지 연일을 했습니다. 그때 블루 다이아몬드 할 때요. 20개의 대리점을 1차로 만들겠다. 1대. 그리고 12개의 루비라인을 만들겠다. 절반은 성공했습니다. 뱉었어요. 그 잡지에 썼습니다. 유스킨을 하는 모든 회원은 다 봤을 거 아니겠어요? 절반은 성공했습니다. 예, 12개의 루비라인을 만들었어요. 1대. 그리고 불행히도 20개의 대리점 못 만들었어요. 17개까지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17개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민 가신 분도 계시고 불행히도 진짜로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1대 사업자 중에서. 어쨌든 간에 뱉어놓고 움직이니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 에너지가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만큼 목표가 중요합니다. 메타를 내가 물론 이제 1차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오산입니다. 왜? 1월 내년 또 1, 3분기 또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품으로 잘 홍보를 해서 메타의 매니아층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또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 그 목표를 꼭 정해놓고 움직일 수 있는 나의 엔진을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뉴스킨의 저는 역사로 봅니다. 네.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21년도를 제가 쭉 정리한 겁니다. 저는 근데 희한하게도 유스킨 진짜 고마운 게 매번 위기 때마다 유스킨은 진짜 큰 제품을 사업자한테 던졌어요. 그거로 성장한 분도 계시고 그거로 아니 이렇게 많은데 뭐 새로운 게 자꾸 나오는 분들 계실 텐데 역시 성장하신 분은 이걸 진짜 내꺼화 시켰던 분들이세요. 저는 2000년도 IMF 끝자락에 처음으로 180를 갖고 1차 이게 LTO 이렇게 하는 거구나 처음 느꼈고요. 그때 성장을 했고 가야바닉이 처음 나왔었습니다. 2006년도에 또 카드 대란이 일어났고 난리 났었어요. 그때 G3하고 180도2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2006년도 12월 달에 유스킨 코리아의 연매출이 처음으로 연매출이 1000억을 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위에 왼쪽에 사진이 그때 8단 케이크 싸놓고 케이크 커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1000억을 처음으로 한 거예요. 맨날 700억, IMF 때는 뭐 50억, 60억 하다가 뭐 유스킨이 뭐 철수라니 어쩌니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었었는데
2006년도에 처음으로 1000억이라는 연 매출했습니다. 그때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사실은 180도였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그래프가 뭘 보고 있냐. 에이작이 2009년도에 나왔죠. 2010년도에 리만 사태 끝자락에 이게 또 빅히트를 했습니다. 유스킨 코리아에서, 유스킨 엔터프라이즈에서. 그 이후로 계속 에이지락 시리즈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아는 제품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제품 선판매할 때 매출이 옆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21년도 코로나의 끝자락에 또 메타가 뻥 터진 겁니다. 여러분들 고맙지 않나요? 이 큰 제품을, 있는 것도 버겁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 큰 제품을 내가 흥분할 수 있는 아이템을, 이 큰 제품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아이템을 유스킨은 던져줘요. 원하는 분들은 제한이 없습니다. 마음껏 하시라는 거죠. 이게 뭐 개인 회사가 이걸 개발한다? 수백억 들어가도 개발 못합니다. 취업자도 못해요. 우리는 마케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번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큰 제품을 던져주는 유스킨이 저는 진짜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유스킨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유스킨은 진짜 시대가 요구하는 아이템, 아까도 얘기했죠? 내러티브, 진짜 2022년도에 시대가 요구하는 아이템, 새롭게 나오는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을 갖고 사업을 못한다? 회사 탓, 제품 탓 하지 마세요. 본인 탓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아무것도 없을 때도 성장하려고 노력했고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2022년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아이템으로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에이징 메타라 하면 저는 이런 말씀 드리죠. 그 에이징 메타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좋은 제품인데요. 이거 아닙니다. 에이징 메타는 초대예요. 초대. 여러분들이 초대를 얼마나 하냐가 에이징 메타의 결정 달려 있는 겁니다. 이 초대를 한 만큼 여러분들 성장하실 겁니다. SNS에서 많이 하시죠? 5% 만나야 됩니다. 이 사업의 원론은 면대면에서 인간적인 교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SNS에서 온라인을 적절하게 배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분들은 좋은 제품이니까 많이 전달하세요. 황금알입니다. 그러나 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드는 일입니다. 즉 개인에서 그룹 확장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진짜 훌륭한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흥분했잖아요. 막 싸웠잖아요. 왜 이거밖에 안 주냐고. 여러분들 그 제품 안 나왔을 때는 유스킨 제품 냈을 때 왜 있냐 없냐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이 제품은 난리 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흥분되어 있는 거예요. 설레인 거야. 이걸 뭔가 해볼 수 있겠다. 이거를 쭉 끌어서 내년 3월, 4월까지 끌어서 여러분들 계속 많이 만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초대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본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명의 실구매원이 있으면 1년이 지나면 5배 유지할 수 있다.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소비자를 많이 만드는 거는 꽁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얘기하는데, 닭이 먼저인지 달걀을 얘기하는 건데, 여태까지 제가 24년 넘게 하면서, 3년 넘게 하면서 소비자 구축해서 사업하신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유스킨 사업은요, 사업을 결정하고 소비자를 만들어 나가는 일입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구축이 안 돼서 사업을 못 하겠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평생 가도 구축 못 해요. 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업을 정해놓고 하겠다라고 사인하고 LOI 넣고 그때부터 소비자를 구축해 나가는 일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데이터가 10명의 직원이 생기는 거고요. 5배 이상의 1년이 지나면 유질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이징 메타이기의 리더와 리더십. 자, 위닝그룹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그룹에서 리더는 조직에서 목표로 하는 생각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간단한 음악 하나, 물론 저는 오래된 사람이기 때문에 간단한 음악 하나 들려드릴게요. 아주 심플한 음악이 한번 나갔습니다. 이거 요새 분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는 느낌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MBC 방송국 로고입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무문화 방송을 매번 뉴스하기 전에 들었던 거죠. 그렇죠? 제가 이거를 왜 구태의연하게 말씀드리냐. 어떤 분은 그러세요. 유스킨의 문화가 좋다고. 문화가 좋단다고. 100%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화만 좋아하면 안 돼요. 이거 지금 동아리 아닙니다. 유스킨 사업이. 유스킨 사업이 지금 문화센터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향하는 좋은 문화를 가지고 지향하는 목표를 조직이나 또 그 개인이 목표를 하나씩 맞춰 나가야지만이 좋은 문화가 거꾸로 생깁니다. 제가 결론만 얘기할게요. 저도 20년 넘게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업하러 떠났겠죠? 왜 떠났을까요? 나중에 떠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수입이 잘 안 된대요. 자기는 요만큼이라고 바라는 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저는 뉴스킨 사업을 24년 동안 하면서 거의 150억 이상을 벌었어요. 한 160억 이상을 벌었습니다. 17년도에 제가 1000만 원 됐으니까. 근데 누구는 50만 원 벌기 힘들죠. 그렇죠? 이 사업을 통해서. 생각하기 나름이고 어떻게 성장하냐를 갖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리더는 왜 책을 봐야 되냐? 그래서 내적 성장을 해야 됩니다. 학교 다닐 때 안 보던 책을 봐야 되는 게 이게 리더입니다. 그렇죠? 네. 공부하셔야 돼요. 왜? 이 일은 사람과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공부해야 돼요. 제품 공부하는 건 중요하잖아요. 사람 공부해야 돼요. 사람의 어떤 그 인문학적인 소양도 넓히셔야 되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나와 동화될 수 있는 어떤 그릇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책을 보는 거예요. 리더십은 사람도 사람이지만 외적 성과를 따라올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만나면 좋은 친구 백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리더가 조직의 목표를 갖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목표를 갖고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성과를 조금씩 낼 수 있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에이지락 메타키의 리더와 리더십입니다. 항상 후회하죠. 신제품. 뭐 처음 LTO 겪으신 분도 계시고 몇 번 겪으신 분도 계시는데 항상 그래요. 내 내가 말이야 진짜 그때 했어야 했는데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하자고요. 내가 진짜 후회 없이 메타로 진짜 하루에 2시간 정도 했다라는 3개월 동안 내가 죽을 똥 싸고 피똥 싸고 했다라는 느낌을 누구한테도 지나고 나서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저는 경험에 따라 했죠. 180도 나올 때 그런 얘기를 경험을 했습니다. 아, 되는구나. 이 자신감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거죠. 그 다음부터는 자신감을 갖고 또 새롭게 도전하는 겁니다. 자, 유스킨에서 절대 필요 관성에 고칩니다. 성공했을 때 탱커입니다. 이거요. 멈추면 원점이에요. 이거 멈추면 안 돼요. 작년 7월 30일 날 퍼시비어런스가 화성에 이제 올해 2월 18일 도착을 했는데요. 6개월 반 만에 거의 2억 7천만 킬로를 달려 도착을 했습니다. 그 로켓을 통해서 거의 98%의 에너지를 처음에 발사할 때 쏟았고요. 그 관성의 법칙으로 쭉 6개월 반 가서 화성에 도착을 올 2월 18일 했다는 거죠. 자, 유스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리더는 내적 성장을 했죠. 성공했던 그 탱커를 멈추시면 다시 원점이에요. 여러분, 결코 큰 기술이 아닙니다. 탱커와 꾸준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일지방에 보여주려고 하는 탱커가 아니라 내가 하루를 진짜 제대로 탱커를 했는지를 너무나 나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한번 자성하는 차원에서 정확하게 탱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셔야 돼요. 이 유스킨은 결국 사업의 가장 큰 키워드는 지속성이에요. 네, 오늘 안 했다고 내일 2배라고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꾸준히 얼만큼 하냐가 관건이고요. 절대 필요 없이 2번째입니다. 인재 영입이에요. 저희 집입니다. 저희가 가끔 이제 그 화목난로 떼서 이제 바베큐도 하는데 이게 나무를 계속 넣지 않으면 이 화목난로가 식어요. 그렇죠? 이 화력을 유지하려면 계속 자가 발전을 하지 않는 다음에야 계속 이 화목을 넣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유스킨에서 어느 시점이 될 때까지는 그 어느 시점이 언제냐? 나처럼 한 라인이 티밀레트 밀리언에서 홀로 쓸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인재 영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일대 라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6라인이요? 천만에 맞습니다.
배수 12개, 15개의 라인을 만들어야 6라인 쓴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좀 오래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15개 도전하신 분들은 최소한 지금 12개에서 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방이 돼요. 6라인에서. 근데 지금 6라인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죠? 불행해도 6라인이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재 영입 꼭 할 수 있는 조건, 그게 바로 메타를 통해서 초대하시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팁입니다. 이 책 많이 보시죠, 그렇죠?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교과서입니다. 저는 리더십, 리더 얘기 많이 하는데요. 갖고 이건 사실은 뭐 이건 처음 하나, 나중에 하나, 뭐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이건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탱커하라는 겁니다. 그룹의 리더의 모습을 갖추라는 거죠. 그게 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스폰서의 시간은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리더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폰서는 당신이 진지하게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싶은지를 알고 싶어 하는데 바로 탱커를 하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스폰서 시스템 신뢰하고 탱커를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은 리더가 되어야 리더감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지. 우리가 EVP를 하게 되면 EVP 2번 하면 그죠? SBA지 않습니까? 3번 하면 EBA잖아요. 그죠? 처음이 어렵지 계속 하면 된다는 거죠. 새롭게 계속 라인을 넓혀 나가시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에이즈랑 메타로 저는 과거에 많이 경험이 있습니다. 신제품, 특히나 큰 제품이 났을 때 리더가 나오더라고요. 사장님 그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전에 내가 리더가 돼야 됩니다. 왜? 리더는 과업을 달성하는 의지자입니다. 과업을 달성하는 의지자예요. 리더인지 아닌지 써있지 않아요. 다만 내가 뭘 하겠다 했을 때 그 의지를 내가 실제로 목표를 이루는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그런 리더가 사실은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물론 만들 수도 있지만 오래 안 가더라고요. 찾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그래서 계속 새롭게 녹화하는 거다. 그리고 리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을 보이고 실천할 것을 말을 해야 됩니다. 공수표 많이 뜨는 리더는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한 것은 책임지고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이게 신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믿고 따라하지 않습니다. 따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속으로는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네,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리더가 되면 위기 때 결국 리더감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업은요. 리더가 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메타를 통해서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더를 찾는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왜 잘 안 될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알아요. 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는 건 알아. 이해했다 이거죠. 이거를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깨달음은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교두보가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예요. 아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몇 가지 항목 중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는 여태까지 왜 잘 안 되지? 진짜 내가 사업적으로 자세가 돼 있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서슴없이 내 팀한테 스폰서로서 진짜 이게 본인이 보일 수 있고 나처럼 하면 돼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거꾸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거에 직장 다닐 때 사업할 때의 버릇을 아직도 이 유스캔에 접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워야 돼요. 스폰서에게 토달고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안 돼요. 이런 얘기를 아직도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내 자신의 성공에 한 톨의 의심 없이 간절함이 있는지, 성공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메타로 뭐 되겠어, 여태까지 안 됐는데 이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된다라는 마음을 가져도 사실 될까 말까 하죠. 네, 그런 확신이 간절함이 필요하죠. 그리고 사업을 진행할 때 들쭉날쭉하는 그런 어떤 그 간헐적인 사업이 아니라 꾸준함, 예, 진짜 어떤 나의 루틴, 꾸준함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제가 크게 잘한 건 없습니다만 역시 3사를 하면서 잘했다면 꾸준함이었어요. 예, 중간 이상 꾸준하게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관계성을 갖고 있는 사업인지라 나의 팀, 나의 스폰서, 그 다음에
형제라 혹시 내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 예,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그러면 주위의 사람이 다 떠나요. 스물스물 다 없어져요. 예,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결정적인 거. 결정적인 거. 오늘 제가 목표 얘기 굉장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메타 됐든 뭐가 됐든 목표를 잡으셨을 거예요. 실행을 했을 겁니다. 이 실행이 과연 여러분들 목표라는 실행량이 몇 프로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핀이면 핀, 메타의 수량이면 수량, 뭐 결제가 안 됐으니까 빼고 받은 것만 계산해 볼게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 이 제품을 통해서 11월 11일 빼빼로도 아닙니다. 이 11월 11일 날 여러분들의 커미션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표로 한 커미션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그리고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이게 뒷받침이 돼야 12월에 어떻게 할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이거 모르는 얘기 하나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는 거하고 깨닫는 거의 차이입니다. 아, 내가 진짜 이걸 제대로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깨닫기 시작하면 행동으로 옮기실 거예요. 그런데 아는 거면 뭐 지금도 알고 있고 전에도 알고 있고 당연히 앞으로도 알고 있을 내용이에요. 움직임, 미동이 전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항목들 꼭 깨달으시기 바라고. 내일 결제입니다. 그런데 3, 40% 결제가 안 될 거예요. 노여하지 마세요. 네, 12월 달에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 꼭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거를 주문할 때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애틋하게 1번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문을 했는지, 아니면 널널하게 쿠폰이 나왔으니까 뭐 10장 나왔으면 그 10장 되지 않겠어 라고 널널하게 할 거 다 하고 해보려고 했는데 맨 뒤로 가지 않았는지, 이 바로 간절함에 대한 체크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이게 엇나갔다면 괜찮아요. 네,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비즈니스에 포함되는 게 문제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크기만큼이 성공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다음에는 이런 실수 안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큰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